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앙상한 주목을 한 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감독님은 알아요. 이 나무 어제의 모습을. 아니 이제 네. 그게 소리 때문에 사운드가 잘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꼭 이 말이 없더라도 네. 그냥 다른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깐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 어제 촬영했던 이 나무를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애초에 촬영을 하려고 컨셉을 잡았었는데 어제 불행하게도 찍었던 영상이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는 바람에 2부로 예정했던 것을 일부로 줄여서 압축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는 이 나무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이제 이 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 얘기를 하죠. 이거 동막골에서 샀습니다. 박 원장님이 이거 팔면서 제 손에 들어오면 작품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야? 꼬신 거야? 꼬신 거죠. 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게 앙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앙상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잠깐 여러분한테 어제 찍은 소리 없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엄청 무성했었습니다. 여기 한번 바닥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잘라내고도 아까워서 못 치우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다 자르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이 나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철사거리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아깝게 이런 가지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는 원래 이렇게 이 정면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호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요 가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될 가지가 말라버리고, 이 뒷가지가 살이 처리해야 될 가지가 살아가지고, 이게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뒤에로 확 제껴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정면 어디예요? 이게 정면이어야 돼야 맞아요. 요게 요 안으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요걸 정면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왜 눈을 찌르고 있어서 앞으로 푹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그러죠. 뒷면이네. 이게 누가 봐도 뒷면이죠. 누가 봐도 뒷면인데, 그러면 이제 이 나무 관건은 뭐냐면은 이 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조각을 하고, 근데 뭐 이 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여기에 줄기가 있었다. 근데 말라 죽었다. 말라 죽고 대체용품으로 이게 나왔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하기에는 수강구가 너무 뒤로 제껴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리가 원 없이 썩을 만큼 썩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끼도 끼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리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이게, 이제 나무 틀을 갖추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길게 자라는 순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천천히 만들어지는데, 이 주목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잘못 또 관리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나무가 만들어져도 볼품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본 작업을 하는데, 오늘 핵심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술에는 사리 처리하는 영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나무 한번 보여주죠. 요 줄기 중심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매끈하죠?
이 껍질이 지금 아직 다 안 벗겨졌습니다. 이 껍질이 다 안 벗겨졌다라는 얘기는 이 나무가 최근까지도 여기는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죠. 살아 있었다. 아,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는데 요게 세력이 떨어져서 고사하니까 요 뒤까지 힘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이 밑에 보면은 예, 다 파내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막 움푹주푹 해가지고 물건을 잘라낸 거 아닐까? 예? 물건을 파내버린 거 아니야? 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리 작업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작업을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른 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안 보여줘도 딱 태가 나요. 네, 이렇게 자른 자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사리의 특징은 지금 하도 막 이상하게 그걸 놓고 어쩌고 해가지고 나무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제 개념은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말라 죽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래서 분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자, 요게 일단 이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이 개념도가 나와야 이 사리하고 어울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것을 세워가지고 요걸 수간으로 잡고 싶은 생각은 병아리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요? 네? 안 따라와? 네, 아니, 이게 억지로 일부러 따라오면은 잡으면은 이 정도 굵기니까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는데 여기가 높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간이. 유지를 해야. 수간이 높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간은 요걸로 갈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그거 날라가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날아가는데, 예? 아, 그것도 이제 그냥 가지를 남겨놔요? 살이? 그것도? 예. 요것도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에이, 참. 에헤이, 참. 자, 왜 완전히 작아요? 요 사리를, 이게 자연목이면은 가지까지 전부 남겨가지고 사리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재배목이거든요, 솔직히. 예, 재배목이고 분생활도 상당히 오래 되기는 됐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잔가지들까지 전부 사리로 했을 때는 당장, 보기 싫어요? 아니, 당장은 보기 좋아요. 당장, 그래, 상업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올리는 건 만드는데, 미봉책이죠.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제가 이 분재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저는- 될거 아니에요. 저는 아마추어니까, 아쉬워였어요? 예, 아마추어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살처리를 해놔야지. 이게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팔아먹고, 이게 좀 솟아가지고 딱 쬐끔 보일랑 말랑 하게 되는 거는 이쁘구나. 여기요? 네, 앞에서 보면. 그 다음에 혹시 만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엔 없어. 네? 다음엔 없어. 다음에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윗부분은 아까 그 결정이 많이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 수갑을 앞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좀 잘라낼 건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이제. 뭘 눈치를 사진을 보면서 짜. 이게 상머슴은 비애라고 그럽니다. 주인이면 막 잘라요. 근데 이 상머슴은 또 그렇게 못해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사리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리 모양을 만드는데, 자, 요렇게 이제 요 나무가, 요게 이제 수간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되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죽은 나무는 안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쪽에서 자꾸 깎아요. 네. 바깥쪽에 위치하게끔. 네. 그래서 주먹이도 하고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요즘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요. 요거 하나도 충분한데 제가 이게 많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아, 너무 많이 잡았구나. 예, 조금씩 잡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리를 할 때
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찢는 맛이라는 게 있어요. 찢는 맛. 예, 예, 이 죽은 부분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찢어내는 거.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게 찌끔씩 하면은, 그 맛이 안 나요? 예,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좀 큰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또 찢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작은 걸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도구 큰 거 가져오기가 귀찮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밑에 굵기하고 굵어졌다 이렇게 가늘어지죠? 그럼 분재도 이건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만들 때 요걸 갖다가 곡을 많이 줘가지고 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안쪽을 이렇게 파내 가지고 요렇게 파내면은 그럼 사리도 약간 그 뭐라 곡이 지죠. 연중감이 있어야 돼요? 예, 곡이 약간 이렇게 고기도 있어야 되고? 예, 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걸로 이렇게 막 파내면은 그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좀 더 파내고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안에서 휘고 해가지고 점차 여기를 이렇게 좀 가늘게 깎아 나갈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거 막 너무 쉽게 벗겨지는데? 여기는 이제 도구가 달라져서 그런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썩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것도 가늘어져야 돼요. 예. 가늘어져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점세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번 이미 삭제된 영상에서 제가 꼭 하려고 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이 작업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리 문제인데, 이 소리 문제가, 좀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좀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LP 팔아서 마이크 장만하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내가 과연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 소리 문제 때문에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그 나중에는 이제 액비 팔아가지고 마이크를 지금 새로 바꿨거든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영상 이거 해가지고 2,000을 기준한다라고 할 때 이거 그 1시간 최저 시급도 안 나옵니다. 네, 뭐 겨우 한 5, 6천 원? 그것도 세금 떼기 전에 네,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30분 이상 찍고 준비하고 찍고 또 일주일간 다음 컨텐츠를 뭘로 할까 열심히 저 머릿속으로 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불쌍한 딸내미 재촉이 갖고 들들 볶아가지고 영상 편집하게 만들고 딸내미 댓글 달아 얼마나 볶았는지 댓글이 아니라 자막 달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이 수익 면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익 면으로 도저히 수익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을 넣어서 하려면은 우리가 이 작업실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촬영실. 여기가 스튜디오식으로. 스튜디오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방음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 작업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에어컨 소리도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선풍기 날개 소리도 좀 들어가고. 게다가 또 국도변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국도변이어가지고 또 여기를 갖다가 이 방음을 위해서라도 문을 꼭꼭 닫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또 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 일반 살림하는 집처럼 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이 소리를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소리를 다 반사시키는 것들이에요. 화분 그 다음에 저 다섯 숯덩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로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방송을 위한다라고 따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갖다가 한다라고 그럴 때 뭐 분재 조합이나 또는 분재협회에서 자금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요. 무슨 그런 소리. 예? 아니, 자기들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하는데 그냥 해보는 얘기.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분재를 좋아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터득한 것들이 있었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 작업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분재라는 걸 통해서 또 이 제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분재원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저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또 이 뭐랄까 교류도 이루어지고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자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 소리 울리면은 이번에는 좀 울리는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가 주십시오. 처음 댓글 답니다. 소리가 영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은 다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그래도 스튜디오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또 근데 또 그때가 되면은 이 촬영을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러긴 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마이크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생각대로 이렇게 뭐 100% 다 만족시키는 것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판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또 하필이면. 두 번째로는 이 분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 대단한 기술과 막 능력 아는 것이 많아야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한때 존경했던 지금은 존경 안 합니다. 한때 존경했던 분이 첨단 IT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거니 자기는 첨단 IT를 다루고 있지만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가장 인성 중에서도 성실성이다. 분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재가 바로 그래요. 요건 매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벌레 생기면 잡아주고 순이 자라면 그냥 대충이라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세월 지나면은 나무가 점차 예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우리 분재원에 와가지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아씨 이거 난 줘도 못 키워. 아니 나 준다고 안 했어요. 준다고 안 했는데 누가 그런 말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 줘다 못 키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난 지득하게 불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고급스럽게 생각하고 내 눈에 좋게 보여도 나는 매일 물 줄 자신이 없어. 나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팔 기대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들립니다. 딱 그래요. 이 자그마한 풀이라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늘 들여다보면서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한쪽에 있는 반면에 주지도 않은 나무 지도 못 키운다라고 와서 떠드는 분들이요. 참 스스로 가치를 팍팍 해갖고 땅바닥에다 딱 깔아놓고는 뒷발로 싹싹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가치는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실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아무리 물을 잘 줬어도 한여름에 물 하루만 걸러버리면 나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또 바꿔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을 배양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실성을 배양하려고 그러면 책임감 갖고 이 나무 한번 제대로 키워봐라.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때 나무를 키우면서 종종 하는 생각이 나무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무엇을 요구를 할 때 그걸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물을 필요하면 물을 주고 걸음 필요하면 걸음을 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서 얻는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온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시끄러워져.